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위용만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가 오래 지속되면 회피행동이 심해지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공포증이 생깁니다. 특히 공황장애와 관계가 깊은 것이 광장공포증 또는 임소공포증입니다. 광장공포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공공장소, 쉽게 탈출하기 어려운 장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장소 등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광장공포증이 생기면 지하철이나 백화점 같이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줄 사람이 없이는 밖으로 나가기 두려워합니다. 마치 어떤 음식을 먹고 심한 배탈이 난 뒤 그 음식을 피하는 것처럼 지독하게 혐오스러웠던 경험이 되살아나 그와 비슷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장공포증 환자가 회피하는 상황으로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동차, 버스, 기차, 배, 비행기 같은 대중교통 이용을 회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차장이라든지 시장, 다리와 같이 열린 공간에 있는 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상점이라든지 공연장, 영화관 같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네 번째, 줄을 서 있거나 군중 속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집 밖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서 외출을 하는 것도 힘들어하게 됩니다.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은 별도의 질병에 해당하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공황장애 환자의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광장공포증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공황장애는 광장공포증이 수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광장공포증을 동반 않는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광장공포증을 수반한 공황장애 환자들은 집보다는 백화점이나 역 대합실, 도로같이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첫 발작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광장공포증이 없는 공황장애 환자들은 사람이 붐비는 곳보다 집에서 첫 공황발작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초의 공황발작을 경험할 당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광장공포증을 수반한 공황장애 환자들 중 첫 공황 증상을 경험할 무렵 특별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반면 광장공포증이 없는 공황장애 환자들의 60% 이상은 첫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환자들이 보고한 스트레스로는 부부 갈등이나 고부 갈등처럼 가까운 대인관계 갈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직장 일이나 학업과 같은 업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장공포증을 수반한 공황장애 환자들의 첫 공황 발작이 개인적인 갈등이나 스트레스보다는 상황적인 촉발 요인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광장공포증이 없는 공황장애 환자들은 가까운 대인관계 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체로 광장공포증이 동반되지 않는 공황장애가 애후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동반된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가 치료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호전됩니다.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공황장애 증상이 더 심하고 치료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또한 우울증을 동반할 가능성도 더 높고 우울증도 더 심한 편입니다. 아울러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것이 어려우며 시장에 가거나 또는 병원에 가는 일이 어렵고 다른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공황장애 환자보다 사회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황장애는 광장공포증을 동반 않는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을 동반하는 공황장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 공황장애는 대부분 대인관계 갈등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며 광장공포증을 동반하는 공황장애는 상황적인 촉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광장공포증을 동반 않는 공황장애가 애후가 더 좋은 편이며 광장공포증을 동반하는 공황장애는 증상이 더 심하고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지며 우울증을 동반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